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이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국 주요 도시는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증가하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철도 시설은 자연스레 그 가치를 잃게 됐다. 일부 폐역과 폐철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무단으로 쓰레기 같은 게 이제 투기가 되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이제 작물을 이용한다든지, 또 방범상의 오범죄 역화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방치된 폐철도의 활용 방안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고, 지자체들은 저마다 그 철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오래된 폐역과 폐철도 부지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점검해보자. 국군 장병들도 인근 마을의 모내길을 도와서 농민들과 더불어 풍년을 비는 정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방적공업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노동력과 재화의 이동을 손쉽게 해준 것이 바로 철도다. 철도는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산업 문명의 근간이 되어왔다. 또 도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근대 도시 계획의 산물이 됐다. 석탄과 석회석, 목재 등을 실어 나르는 산업철도이자 1960년대까지 주요 육상 교통수단이었던 철도. 서민들의 애환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철도에는 국민들의 삶과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서울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개통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양한 노선이 건설되면서 교통과 유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석탄 산업의 발달로 다수의 탄광이 개발되고 곳곳에 철도 시설이 놓여졌다. 수도권으로 무연탄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철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산업화의 상징이던 수많은 탄광들은 석탄 산업의 사용화로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우리나라 석탄 생산의 중심지였던 강원도 정선군 한백산 자락. 이곳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시설이 자리했던 곳이다. 삼척탄좌는 1964년부터 운영되다가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2001년 문을 닫았다. 군데군데 깨진 유리창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다. 정선은 197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탄전 도시다. 한때 석탄 생산량이 전국의 28%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폐광 이후 시설들은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었다. 나뭇가지 뒤로 어렴풋이 보이는 녹슨 갱도. 연탄으로 불을 대던 7, 80년대 시절, 당시 탄광 산업은 절정기였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삼척탄좌는 최신식 시설을 겸비한 소위 잘 나가는 탄광 시설 중 하나였다. 3,000명이 넘는 광부가 석탄을 캐던 국내 최대 탄광으로 40여 년간 수많은 광부의 밥줄이자 정선과 태백 지역 주민들의 삶의 근거지였다. 한때 묵직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광부들이 탄을 캐내며 분주히 움직이던 곳.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계가 멈추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탄좌 시설에는
거의 이 삼척탄자의 심장부였고요. 이곳을 움직였던 곳입니다. 근데 탄광이 있었던 시절에는 거의 이곳이 6만에서 7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융성하던 곳이었고요. 이곳이 폐광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한번 그 지역 경제가 다 죽고 여기에 살았던 모든 주민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탄을 캐서 나르는 그런 이제 운탕길이 있는 곳인데 이 역 역시도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이 지금은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탄광이 문을 닫자 지역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로가 필요했다. 탄광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인차가 놓여 있는 조차장. 바닥에 흩뿌려진 탄가루마저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건물을 부수거나 다시 짓는 과정 없이 폐광 이후 10년 만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실제 폐광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막장 속 그 어둡고 깊은 곳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광부들은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 오늘도 무사히 간파는 그때의 염원을 떠올리게 해준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흔적의 어떤 이제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와서 그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이 일을 하셨던 강부들하고 인터뷰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곳이 남겨져 있던 이런 기록물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저희가 취합해서 현재 이제 3탄 아트마인을 만들게 된 이제 스토리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없앨 수도 있었고 재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역사적 가치를 먼저 생각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과거를 기억하는 추억의 장소로, 관광객들에게는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한쪽에 마련된 아트 갤러리. 탄광에 역동적이면서 가슴 아픈 역사를 밑바탕에 깔고 예술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감흥이 남다르다. 폐광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변 자체가 너무 많이 이제 죽어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날의 이런 그 모습이 된 건데요. 처음에 오니까 쓰레기가 진짜 얼마나 많냐면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 폐자재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걸러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고. 건물만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 내 모든 공간을 폐자재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꾸며 환경적인 가치도 크다. 단순히 버려진 공간을 용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머물렀던 역사와 이야기를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킨 것. 도시 재생의 진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폐광산의 이 공간들이 우리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말 고물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다가 의미를 주고 그 가치 부여를 잘 했을 때는 이게 아마도 문화예술로서의 가치도 참 많지만은 환경적으로도 아마도 이 공간이 정말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는 일제강점기 전쟁이 필요한 지하 자원 발굴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철도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에도 탄광촌 주변은 석탄 하역지로서 철도 수송의 호황기를 누렸다. 지그재그라고 불리는 스위치백 기차와 그 이전엔 모터로 열차를 견인하는 황지선 강삭철도가 개통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통리역도 그중 하나다. 강원도 태백시 통리,
한때 세계의 탄광이 밀집한 국내 대표적 탄광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었던 석탄 산업의 사용화로 탄광이 문을 닫자 인구가 계속 감소해 빈집이 늘어났다. 상권도 붕괴되고 병의원과 약국, 은행 등이 모두 철수하는 등 지역세가 위축돼 왔다. 근데 여기 사는 복잡한 세계가요. 그런데 지금 터널 뚫고 나고부터 사람이 안 오니까 이거 다 죽었죠, 여기 경기가. 폐하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지. 그전엔 10,000원짜리 개도 안 물고 간다 그랬는데. 통리역까지 폐쇄되면서 마을은 더 활기를 잃었다. 통리역은 강원 영서와 영동은 물론 영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영동선 통리역에서 도계역 구간에 터널 개통으로 통리역이 폐쇄됐다. 역사와 철로가 방치되고 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역사는 물론 주변 주거 환경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에 통리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래서 마련된 통리 도시재생센터.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이곳의 코디네이터로 상주하고 있는 이상철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옛날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오줌, 똥도 막 여기다 싸고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형편이 없었어요. 과거 오랫동안 기찻길은 잡초로만 무성한 채 흉물로 방치돼 있었고 이곳에 농기구, 비닐, 스티로폼과 같은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졌다. 그럼 문제가 좀 많았겠어요. 네? 그렇죠. 저 전산에 보면 지금은 그렇지만 가끔가다 저 산에 막 검은 비닐봉지, 하얀 봉지, 뭐 아이스박스가 온 사방에 다 막 퍼져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악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간 주변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자 주민들의 소외감도 커졌다. 철도 주변으로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흩뿌려져 있었는데 여전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는 지금 이제 옛날 젊은 여름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텐트도 치고 또 프리마켓을 하고 버스킹 공원도 예. 도시 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폐역이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이곳에 소원나무, 러브길 등 다채로운 조형물들이 갖춰졌다. 버스킹 공연이나 프리마켓, 오일장,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여기 광산이 잘 돌아갔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모이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광산이 문을 닫고 또 폐역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일자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진짜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좀 참혹한 광경이었죠. 그러나 이제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무엇인가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됐죠.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3355 역사를 찾는 주민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사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아이고. 자, 회장님하고 형님하고 회장님. 요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전시를 하겠어요. 네. 여기서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래 주세요. 네. 역산에 자리 잡은 이곳은 사진 전시관.
전시된 사진들은 과거 활기를 띤 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탄광촌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태백 통리역. 1940년 8월 일제강점기에 개통돼 오랜 세월 동안 국내 석탄 산업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품은 곳이다. 탄광 마을에서는 농촌이나 산촌에서 느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다. 너나 없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던 추억. 한때 번성했던 한 세대 전의 자취가 낡은 간판과 함께 묻어나는 사진들은 그 기억을 찬찬히 되새기게 해준다. 이게 우리 재생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 철길 옆으로 이제 코스모스나 꽃길 만드는 이제 작업 중입니다. 예. 요거는 영동 수포라고 요 앞에 우리 지금 역 앞에 있던 수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기념 사진을 찍혀 있는 건데 옛날에 찍어놔 이 사진 여기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슈퍼 있어요? 네, 지금 수포가 없습니다. 수포 다 없어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집수리예요. 예. 집수리요? 왜요? 슈퍼가 왜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그 이제 수포를 안에 장사를 안 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거든요. 역사는 동네 사랑방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추억의 장소가 되어주기도 한다. 여기 처음에 뭐 장사 잘 때는 강냉이도 갖다 팔고 뭐 여기 앞으로도 막 이래 난전에도 내놓고 팔고 요 수프 2개 있었지, 다방 2개 있었지. 마을 분들 많이 떠났어요? 예, 많이 떠났지요. 집이 많이 지금도 빈 집이 많아요. 마을 분들은 왜 이렇게 떠나셨대요? 예? 마을 분들은 왜 떠나셨어요? 아유 많이 분들도 많이 떠났지요. 왜요? 요 영동 탄광 그거 하는 바람에 막 가갔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래서 다 떠나셨어요? 야, 이거 또 뭐 돈 버리고 있어야 뭐 살지요. 지금 우리도 방한 서너 개 놓던 거 지금 다 비가지지. 이거 폐역이 되니까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오지 않게 돼 있죠, 일로.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지면 이 앞에 상가들이 쭉 있는 상가들도 다 장사를 안 하게 되고 다 없어지고 여관이며 뭐 여기 다방이며 여러 가지 있던 거 식당이고 싹 다 이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도시가 좀 깨끗해지고 뭐 집들도 건물도 수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뭐 장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을의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코디네이터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가 옛날에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 술 노래방도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이 통리마을에 작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해서 생긴 이익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시 또 공동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석탄 산업의 축소 등으로 산업철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비중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주요 간선망 철도의 복선 전철화로 직선화 사업이 생겨나고 도심 외곽 지역으로 철도가 이설되면서 폐철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의 발달, 도시화로 인한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일부 철도는 자연스레 운행이 중지됐다. 우리나라 철도가 이제 일제 때 대부분 이제 설치가 되고 한 100년 이상 지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화되고 이제 기술 개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복선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나 뭐 이제 폐역이 되는 데도 있지요. 영업상에. 그런 데가 이제 폐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소재 조그만 시골 마을의 언덕 위에는 구둔역이라는 조그만 간이역이 있다. (1940년) 일제 강점기에 개통된 구둔역은 2012년에
중앙선 복선 전초라 사업으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이다. 사람아, 여기는 구둔역이라는 데인데 옛날에는 여기 기차가 다녔어. 엄마 어렸을 때는 여기서 표 끊어갖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역을 안 쓰고 지금은 그냥 예전 역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차 구경도 하고 놀 수 있게 해놓은 거야. 기차 들어올 때 딸랑딸랑 치고 기차 갈 때도 치고 막 그래서 기차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오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일 먼저? 옛날 기억이 많이 나죠. 표 어떤 끊고 기차 타고 이렇게 걸어가서 저서 서서 기다리던 생각나고요. 삭막하게 벌어져서 나무들도 뭐 막 자라고 풀도 막 자라고 쓰레기도 많고 이런 거에 비하면 꾸며진 역들이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깊이만 다를 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의 추억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고 있는 기찻길. 폐역이 되고 난 후 버려진 이 간역은 힐링 여행지로 탈바꿈했고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는 모두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폐역이 되고 나서는 방치가 되었어요. 쓰레기처럼 방치가 돼 있던 상태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일신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2016년 12월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역 직후 온갖 쓰레기로 흉물스럽게 방치되던 역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재단장됐다. 이후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구둔역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구둔역이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가 큰 나무들이거든요. 이 나무들은 최소한 500년 이상 된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구둔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을 때는 이 나무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와서 전지 작업을 하고 하면서 나무가 다시 숨을 쉬고 다시 건강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소원이 적힌 메모들이 정성스럽게 걸려있는 소원나무. 지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넉넉한 여유와 휴식을 찾기에 충분하다. 기존의 교통시설로 이용하던 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공간, 생활 공간이었었고 교통공간을 이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어떤 시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인데 이게 이제 폐역이 되면은 자칫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권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폐역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최근에 어떤 문화 복합 시설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지에서 폐역, 폐선 부지를 휴식 공간이나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폐철도 시설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폐역, 폐철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공원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면 미관과 환경을 살리는 동시에 휴식, 레저 공간 확충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과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도심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장점도 있다. 폐철도 활용법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레일바이크를 꼽을 수 있다. 정선군에서 시작한 레일바이크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이렇듯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폐철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폐철도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동에서 의정부시를 잇는 길이 31.9km의 철로. 개통 당시의 이름은 능이선으로 서울 교외선이라고 한다. 그중 하나인 벽제역. (1961년) 개통됐지만 이후 수지가 맞지 않아 2004년에 여객 운행이 중단됐다.
벽제역도 다른 폐철도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진으로 기록한다는 시민 김상범 씨를 만나보았다. 2004년도 4월에 통일호가 사람 운송하는 것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는 시대하고 조금 맞물려 가지고 쇠락을 하게 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보시듯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와 그 다음에 폐역으로서 뭐 기능밖에 없어가지고 인근 주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방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그 뭐랄까 안타까움을 많이 하는 그런 역이 되었습니다. 비단 벽제역뿐만이 아니다. 폐선 직후 방치돼 사용되지 않은 역사 주변이 마구잡이 경작과 낙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어지럽혀 슬럼화된 사례가 많다. 보시기와 같이 이렇게 있는 쓰레기들은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들이지만은 주변 환경을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환경으로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찻길 주변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방치돼 있었다. 빨갛게 녹이 쓴 철로 옆에도 쓰레기들이 보인다. 또 폐철도 주변에서 일부 주민들이 심은 농작물들의 흔적이 발견된다. 겨울이면 사정이 낫지만 한여름이면 온갖 벌레가 들끓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무단 경작을 하면서 퇴비나 비료를 뿌려 악취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이런 마구잡이 불법 경작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서 지금처럼 앞에 보시는 저런 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불법 경작지가 폐철로를 따라 한두 곳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부지 주변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 경작 행위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폐수뿐만이 아니라 폐철도 주변의 녹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사실은 이런 소하천에도 잘 정비가 돼가지고 자그마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외선이 폐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서 저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물들이나 아니면은 폐기물들이 폐수들이 방류되어서 이렇게 큰 하천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큰 하천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주변 환경이 워낙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하천도 가능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어서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노력을 우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통되는 철도의 수만큼 많은 수의 철도가 폐선되거나 이설되어 방치될 수 있다. 폐역이나 폐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해야 할 이유다. 앞으로 그 선로 자체는 계속 이제 현대화되고 개량화되면 기존에 있는 선로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오래된 철도들이 많습니다. 가령 동해 남부선 같은 경우 그 경우도 지금 2019년부터 약 한 80km 정도가 폐선될 예정이고 또 중앙선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경주까지 약 245km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선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폐선되는 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92개역 중 80여 개역이 폐역이 됐고 2017년 5월 기준 16개 노선에 약 970km 정도의 폐선이 발생했다. 이는 축구 경기장 2,500개를 만들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된다. 폐철도가 발생되게 되면 도심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이 이제 단절된 구간을 이제 복원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또는 주민들이 또 휴식 공간으로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 자전거 길로 이제 활용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인 산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산과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용도를 좀 양분화하거나 아니면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간 지역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경관을 고려한 활용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벤치마킹되는 성공적인 사례로는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가 있다. 폐기된 고가철도를 녹지공원으로 꾸며 2009년 개장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재생 건축의 성공 모델로 손꼽히며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하이라인 파크는 오랜 시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노력한 결과물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자연스럽게 복원한 결과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고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이다. 하이라인도 사실 방치돼 있었죠. 방치돼 있던 것을 하이라인과 그 친구들, 그 지역 주민들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요거를 뭔가로 탈바꿈을 하자. 뭔가 이제 비어있던 오래 방치돼 있었어요. 오래 방치돼 있어서 그게 막 그 철도길 사이에 막 꽃이 피고 뭐 식물이 자라고 이러니까 또 이제 새로 개발을 할 때는 그 담당 건축가 와서 보고 조경가랑 와서 보고 야 여기 식생이 또 자라고 있었구나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뭔가 재자연화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적절히 관리를 하면서 그게 그 터가 그 폐역과 어떤 그 선로가 어떻게 좀 자연화가 다 재자연화가 되나 이것도 지켜보는 시간도 또 필요하기도 해요. 경기도 남양주. 남한강 자전거길에 있는 능내역은 기차 운행이 멈추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 1956년부터 2008년까지 철도 중앙선의 팔당역과 양수역 사이를 잇던 능내역은 지금은 폐역이다. 녹슬고 거친 질감의 철교 자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옛 추억이 담긴 간이역은 여행 중 짧은 휴식처로 인기를 끌고 있다. 능내역은 전시공간과 휴게시설로 꾸며져 활용되고 있는데 곳곳이 옛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으로 덮여 있다. 능내역은 남양주 중앙선의 간이역으로 시작해 폐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애환, 그리움을 기차에 실었던 공간이다. 옛 역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소품들이 비치돼 친근감과 운치를 더했다. 여기는 행복행 추억열차 능내역입니다. 기적 소리에도 기차는 오지 않지만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달려온 자전거 라이더들로 붐빈다. 일부 구간이 자전거 도로로 조성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역의 명물로 변신했다.
역 앞엔 휴게 장소가 있어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가 쉬어가는 장소로 그만이다. 자전거 도로에 만든 거 되게 좋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다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저기 기차역도 구경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역은 TV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폐철도 시설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조성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전거 길을 따라 역전 근처는 소규모 음식점과 쉼터가 형성되며 경제에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간이역의 낭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기차역이 없어지고 나서 한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2년 정도 되고서부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자전거 길이 좋잖아요. 자전거 길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예. 누가 뭐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죠. 특별한 구경거리는 없어도 여기가 딱 정거장 아주 휴식 공간은 괜찮아요. 주변의 폐철도 부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새로운 공간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굉장히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그 폐선 부지의 그 특성상 이제 도시 지역에 아주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경관이 좋은 곳에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 주민 편의 시설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사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던 기찻길. 생각을 바꾸면 낡은 것도 버려진 것도 보물이 된다. 한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때의 쓸모는 다했지만 옛 기록과 새로운 가치가 함께 숨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찻길의 변신을 기대해 본다.